적극적 경청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메일로 온 상담을 통해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온 상담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 상담이 온 지가 좀 됐는데 제가 답변을 좀 늦게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시간 날 때마다 화수 강좌를 들으며 즐거운 배움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적극적 경청하기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최근 여러 경험들이 겹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웃기거나 잘 보이려고 했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 대화란 상대를 알려는 노력과 자신의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체크해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청과 공감에 대한 소장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책에 따르면 저는 붕어형입니다. 제가 소통되지 않는 유형을 어떻게 화살표로 따라가면 자기가 어떤 형이다 라고 나오게 해놨는데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책을 통해서. 주변 상황과 사람의 관심을 가지기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허둥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감성 지원형입니다. 말하기 유형에 대한 거죠. 나서서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죠. 그래서 상대의 키워드를 생각하거나 집중하려고 하고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기 위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대화가 편해지고 예전에는 느낄 수 없던 상대의 반응이나 감정들도 조금씩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해진 것이지 상대의 말을 다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말수가 줄거나 압도되어 저의 감정이나 욕구는 대화를 잘해야 한다는 욕구에 밀려나 버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건물 안에 진짜 너무 덥다. 그랬더니 밖에 바람이 부니 시원하네요 라고 바깥에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입을 닫아버리는 상황. 그걸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어요. 특히 상대가 감정을 담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만 들지 저 이야기를 나에게 왜 하는 거지? 뭘 원하는 건가? 농담을 원하는 건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공감이 잘 안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해도 뭔가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공감이 안 돼서인지 대화가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상대 말에 공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을 훈련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제 책을 정말 열심히 관심 깊게 읽어주신 게 티가 나네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화술 강좌에서도 많이 뵀던 분인데 제가 오프라인 화술 강좌를 앞으로 진행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제가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네요. 아까 그 붕어형 그 얘기를 잠깐 책에서 보여드리면 제가 그거를 도표 형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도표 형식으로 제 책인데 그걸 어디다 놨었는지 기억이 네. 주고받기 유형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형이 안달형, 불통형, 붕어형, 소통형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고받기를 잘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 주고받기 약한 사람들 붕어형으로 나오셨대요. 붕어형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끊기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금방 잊고 침묵하거나 상대의 말에 끌려가는 유형.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긴장과 무관심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해놨네요. 여기서 이제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키워드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긴장하는 것을 줄여라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네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자신이 붕어형인 것을 이기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재미가 없어졌고 그리고 상대 말에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대화를 잘해야 된다는 욕구에 밀려나 버려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대화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재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처음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분한테는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고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죠. 상대말에 공감을 못한다. 실은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대말에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과거에 상대에게 무슨 말을 들어야 했는지조차 몰랐을 때는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약하게 느꼈거나. 근데 지금은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단 말이죠. 상대가 어떤 말을 하도록 만드는 기술이 과거보다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말을 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더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분출의 욕구예요. 근데 대화는 분출의 욕구로만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스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A라는 사람을 만나서 100이란 것을 쫙 분출했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한테 굳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근데 내가 한 50 정도 분출했고 그 사람이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게 그 50을 시작으로 뭐 5천도 될 수 있고 5만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과도기라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지금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편했던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걸 생각 안 하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만큼 상대는 불편해야겠죠. 그러면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이 다음에 이 사람과 이야기하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내 외모만 예를 들어서 내 외모가 너무 좋아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든 뭐 앉아서 이상한 짓을 하든 나를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나한테 막 제잘제잘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대화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을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내가 뭐 20년의 세월 동안 혹은 뭐 그 이상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못하니까 좀 힘들게 된 거죠. 매일 밤에 치킨을 먹고 당을 먹고 뭐 케이크, 쿠키, 생크림 막 먹고 살던 사람이 너무 살이 찌니까 어느 날 안 먹으려고 하고 저녁에는 굶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몸이 힘들 거예요. 먹고 싶고 왠지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고. 근데 실은 그건 더 아파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게 안 먹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를 그제서야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안 먹는 게 당연하다는 순간이 올 거예요. 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서 이게 내 감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드러낼 타이밍을 재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냥 감정을 드러내고 이게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감정과 생각을 순간순간 다 드러내버리면 상대를 읽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충이 필요해요. 분명히 내 것도 분명히 드러내야 되고 내 이야기도 해야 되고 대화라는 건 어쨌건 발산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되는 게 대화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면 지금까지 아예 쫓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토끼, 그게 바로 상대와 소통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지금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상대한테만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은 상대한테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발산의 기회를 줘서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경청, 지금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아까 고민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상대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과거에도 몰랐지만 지금 고민이 더 깊어졌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화술 강의를 하고 밖에서 실습을 하다 보니 그런 고민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게 핀트가 어긋났다는 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지금은 내가 말을 뱉고 나서 핀트가 어긋났다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꼰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이런 예를 들지만 꼰대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꼰대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꼰대가 아닐까? 라고 뭔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경계를 하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이것도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순간인 거는 내가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고, 그리고 상대의 말이 최소한 내가 생각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굉장한 엄청난 발전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긴장을 내려놓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과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하고 상대를 읽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상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를 읽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하고자 하는 말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제가 솔루션을 오늘 두 개를 드릴 거예요. 하나의 큰 솔루션은 지금 이겁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동시에 그냥 뱉어보는 것. 이게 약간의 시행착오들은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뭐야 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를 말을 뱉어보면 제일 좋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그 어느 수준, 교육에서 모든 우리가 발전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행동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말을 할 때 제 화술강좌에서 하는 내용 전체를 막 고려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일부러 의식적으로 표정도 관리하고 어떤 대화에서도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좀 힘들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정도를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다못해 30년을 안 그려왔으면 3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느긋하게 그래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다음 솔루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사람과 교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실체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EQ가 아마 낮지 않을까 체크하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너무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교감이 약하더라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교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되려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교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감정을 교감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교감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 사람은 저 말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감정에 교감이 된다는데 왜 난 안 되지? 근데 실제로 교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과는 교감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바디랭귀지적인 측면에서 이미 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표상 체계를 제가 많이 또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을 교감하지 못한다고 내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감을 못한다고 화술을 못하나? 전혀 아니에요. 적극적 경청은 그 사람과 교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극적 경청은 굳이 교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다시 그 부분을 돌려주어서 이 사람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 이것은 교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A라는 걸 넣은 거예요. 함수를 넣은 거예요. 함수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띠리리 돌아가고 X가 나왔어요. 당신의 그러면 마음은 A는 X인가? 라고 다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다른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화의 소재로도 쓰이고, 뭔가 그 사람과 교감하는 또 하나의 또 조건이 되겠죠. 교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감정을 주고받아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뭘 원하는 건가? 농담을 원하는 건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공감이 잘 안 되고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좀 공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변형해서 돌려주거나 그걸 질문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이제 해보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뭐 꼭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걸 물론 찾아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의 말을 공감을 하거나 와닿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대화가 뚝뚝 끊기는 것과 공감이 안 되는 것과 원하는 걸 못 찾은 건 이건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화를 이어가게 하고 싶을 때는 상대의 말을 돌려주고 그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는 방향 이걸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어요. 상대의 말을 더 공감을 하고 그러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다른 또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겠죠. 지금 이 질문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가형이라고 스스로가 그 분석이 됐다고 써주셨어요. 붕어형의 상담가형인데 감성 지원형이니까 제 책의 말하기 유형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감성적이고 지원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교감을 많이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분류를 했기 때문에 상대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상담가형이라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로 뭐 사이코패스까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실제로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과 공감을 하는 척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하는 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일단 상대와 말을 했을 때 핀트가 어긋난 것도 체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대의 감정,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상대의 반응이나 감정들도 느껴져서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상담가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상대의 감정을 계속 읽어내고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대화에서 자기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화가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것은 좀 대답이 된 것 같은데, 대화가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이것도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재밌을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 혹은 뭐 미술, 이런 예술과 저는 화술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멋 모르고 막 피아노 치고 피아노에 소리 나고 막 이러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내가 어느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어딘가 바에서 즉흥적으로 재즈 연주를 하는 그런 마스터가 된다면, 마스터까지가 아니어도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다시 음악이 재밌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뭔가를 배울 때 있어서 단계가 올라갈 때 하면 가장 즐거운 시점은 가장 바닥과 가장 위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순간에는 인생이 즐겁겠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화술에서 만약 그렇다면 민폐 캐릭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 정도가 됐을 때도 뭐 괜찮을 거예요. 즐거움에서는 약간 줄긴 하겠지만, 내가 뭘 모르는지 그게 약간 괴롭고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모르는 것만 모르지 그냥 하고 있을 테니까 즐거울 겁니다. 그 윗단계, 내가 이제 아는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단계, 그리고 그런 단계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술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 생각할 것도 많고 중간중간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날 내가 뭘 못했는지조차도 알게 되니까 심리적 압박도 있을 거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이건 내가 한 단계 성숙해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단계가 올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런 단계가 되면 말 그대로 화술 자체가 즐거운 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게 즐겁게 되고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그런 단계가 올 거예요. 그 단계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주제가 적극적 경청이다 보니까 좀 경청에 있어서 굳이 공감이 필요 없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 이것은 모든 훈련 과정에서도 필요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걸 배우면 A를 배우면 B가 된다.
근데 내가 A를 배우는데 B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A를 배우면서 뭔가가 변화는 있고 내가 뭘 못하는지는 알겠는데 B는 안 됐어. 근데 실은 제가 알파벳으로 A, B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 사이에는 정말 수많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질문해 주신 분도 적극적 경청 혹은 이제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지 됐고 대화가 재미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대화가 재미없다는 건 단순히 대화가 재미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훈련을 하고 상대와 핀트가 어긋났던 것도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상대와 어느 부분에서 교감이 안 되고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게 됐고 이분이 공감을 못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과는 공감이 안 되는 순간순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스스로의 하나의 약점도 찾아내게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좀 보상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훈련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최종 단계 그리고 최종 전 단계쯤 가면 그게 즐거운 일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참 힘들죠. 그렇지만 그 사이 중간중간에 내가 분명히 해낸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린 솔루션 2개 말고도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앞으로 좀 진행을 계속해서 화술을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계속 사람을 접해보면 그리고 말을 해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말을 실수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더라도 그 피해라는 게 그 사람을 뭐 때리거나 아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람되네요. 한편으로는 제 책을 이렇게 성실하게 읽어주시고 이런 질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화술 강좌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상담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밑에 제 개인 메일 gagblak@naver.com 네이버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할게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좀 더 많은 대답을 드리려고 제가 화수 강좌를 좀 자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